안녕하세요. 파이썬을 활용한 알고리즘 문제 해결 4강입니다. 4강에서는 재기함수와 완전 탐색 세 번째 시간으로 재기함수를 활용해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로 백준 사이트의 9095번 문제 1, 2, 3 더하기입니다. 자,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수 n이 주어졌을 때 이 n을 1, 2, 3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즉 만약에 정수가 4가 입력이 됐을 때 이 4를 1, 2, 3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7가지가 있다는 거죠. 즉 맨 처음에 1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또 1이 올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1이 올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1이 올 수 있고 이때 이제 정수 4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1이 두 번 왔을 때 그 다음에 다시 2가 오면은 이것도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거고 처음에 1이고 두 번째는 2가 오고 세 번째는 1이 왔을 때 또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정수 4를 1, 2, 3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를 구하려면은 1로 시작했을 때 그리고 2로 시작했을 때 그리고 3으로 시작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수가 또 1로 시작했을 때 두 번째 수가 2로 시작했을 때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살펴보고서 n이 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즉 이건 이제 앞에서 살펴봤었던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탐색하는 완전 탐색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하나의 케이스만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테스트 케이스라고 해서 테스트 케이스가 이제 3이 입력이 되면은 n이 3번 입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4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지, 또 두 번째 7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10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지를 이제 각각 계산해서 출력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여기에서 상태라는 거는 지금까지 더한 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0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1, 2, 3 세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상태별로 각 합별로 이렇게 세 가지씩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계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된다면 항상 기저사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기저사례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더해주다가 더한 값이 n이 되면은 더 이상 탐색하지 않고 이제 경우를 하나 증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탐색하지 않고 함수를 종료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럴 때 이제 이전 단계로 돌아가게 되고 자, 여기 합이 1인 상태는 1, 2, 3 지금 하나씩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전 단계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0에서 2를 더한 이 상태가 이제 탐색이 되고요. 다시 또 1, 2, 3이 진행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2 더하기 2 같은 경우에는 기저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경우의 수를 또 하나 증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전 단계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3을 더해주면 되는데 2 더하기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n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에서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부터 발생하는 경우는 가능성이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저 사례로 생각을 하고서 이전 단계로 돌아와서 탐색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케이스가 입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값 그리고 그 n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는 cnt 값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스트 케이스 횟수에 따라서 이제 n 값이 들어오고 해당하는 n 값이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GFS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1, 2, 3으로 n을 만들 수 있는 경우를 찾는 함수인데 초기 상태가 이제 합이 0이기 때문에 함수 인자로 0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0을 넣어준 다음에 이 0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바로 1을 더한 경우, 그리고 2를 더한 경우, 3을 더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각각을 자기 호출로 재기함수로 다시 호출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n 값보다 커지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이 밑에 있는 함수를 더 이상 호출하지 않도록 함수를 종료시키고요. 그럼 이전 단계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만약 n이 된 경우에는 그걸 이제 cnt에다가 1을 더해서 하나의 경우를 찾은 거를 저장을 해주고 함수를 종료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경우를 GFS1, GFS2, GFS3 이렇게 해서 탐색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풀이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기함수가 반환값을 갖도록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재기함수에서 만약에 n이 되면은 1을 반환을 하고 종료하고 그리고 n보다 커지면은 0을 반환하고 종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기함수 자체에 cnt 변수를 별도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 cnt 변수를 반환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cnt 변수에 gfs sum 더하기 1을 한 것과 그리고 gfs sum 더하기 2를 한 것, 그리고 gfs sum 더하기 3을 한 거를 각각 다 리턴을 받아서 cnt에 저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cnt에는 gfs sum 더하기 1을 한 것과 gfs sum 더하기 2를 한 것, sum 더하기 3을 한 것의 결과가 이 cnt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전 호출한 지점에 다시 반환해 주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것도 이 그림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sum이 3이다. cnt는 지금 0인 상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sum 더하기 1을 했더니 n이 된 거죠. n이 되면은 return 1을 하는 겁니다. return 1을 하게 되면은 cnt가 1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자, n보다 커졌기 때문에 0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직 cnt는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도 n보다 커졌기 때문에 return 0을 하게 되고 그럼 cnt는 결국 1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전 단계로 이 cnt를 리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자, 이렇게 이 함수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백준 사이트 2529번 문제, 부등호 문제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입출력 1을 보면서 문제에서 의도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값이 입력이 되면은 정수값의 개수만큼 부등호가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등호의 개수보다 한 개 더 많은 수들을 이 앞뒤로 고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들을 고를 때는 0부터 9까지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수들을 골랐을 때 중복이 없이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고른 수가 8, 9, 7이다. 그러면 8하고 9는 부등호 관계에 만족하고 9하고 7은 부등호 관계를 만족하죠. 하지만 8, 7, 9 같은 경우에는 8하고 7 부등호 관계를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8, 9, 7, 8, 7, 9 수의 구성은 같지만은 이 순서에 따라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를 고를 때 중복 없이 순서를 생각해서 고르는 순열의 방식을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수를 다 고르게 되면은 입력된 부등호 순서열을 만족하는지를 왼쪽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등호 관계를 살펴볼 때 모든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8, 7, 9 같은 경우에는
8하고 7이 이미 부등호 관계를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t의 경우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값이 입력이 되고 있고요. 자, 이건 부등호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부등호가 입력이 되는데 부등호가 이제 띄어쓰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 줄 전체를 다 입력을 받고 스플리트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AANS는 우리가 부등호 순서열을 만족하는 수를 찾았을 때 여기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개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각 인덱스가 우리가 고르려고 하는 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해당 인덱스가 true라면 이미 그 수를 사용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중복되는 수를 이제 고르지 않도록 하려고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 함수가 이제 재개 함수인데 인자로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를 고른 횟수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를 고른 횟수가 이제 n 더하기 1, 즉 부등호의 개수보다 하나 더 많을 때 수를 다 고른 거죠. 그럼 다 고르면은 이제 우리가 부등호 순서를 만족하는 경우를 찾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를 고를 때마다 부등호 관계를 만족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전 단계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를 일단 다 골랐다는 것 자체가 부등호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ANS에 지금까지 고른 수를 추가를 할 텐데 그 고른 수들을 이제 num으로 같이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를 고를 때마다 0부터 9까지 수들을 하나씩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체크리스트에서 이 수들이 이미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사용이 됐다면 다음 수를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콘티뉴로 구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보낸 조건문은 백트래킹이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부등호 관계를 만족하지 않으면 이 수를 고르지 않고 이전 단계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덱스가 0이다. 인덱스가 0이라는 얘기는 아직 여기 0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수를 고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수를 고르면 첫 번째 수는 이제 부등호 관계를 만족하게 없죠. 아직 수를 하나밖에 못 골랐으니까. 그러면 이 수는 무조건 우리가 골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수를 사용했다는 뜻으로 true로 바꿔주고 다음 수를 고를 수 있도록 현재 인덱스에다가 1을 더해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수를 고를 수 있도록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함수 인자로 들어온 현재까지 고른 수에 지금 고른 수를 더해서 이제 넘겨주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문자열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그 i 값이 정수이기 때문에 이제 문자로 바꿔주고 이걸 더해서 다음 함수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인덱스가 하나 더 증가가 되고 이제 두 번째 수를 고르게 되는데 두 번째 수 같은 경우에는 뭐 체크 i에서 예를 들면은 넘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전이랑 이제 중복되지 않은 수를 골랐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두 번째 조건문에서 다시 조건문을 확인하게 되는데 인덱스 0은 아니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수를 고르고 이제 두 번째 수를 고를 차례라는 의미인데 이제부터는 이제 이전 수와 부등호 관계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굿 함수인데요. 이제 num 인덱스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num이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고른 수가 되겠죠. 지금까지 고른 수 중에서 이전에 고른 수, 현재 인덱스의 이전 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전 수를 넘겨주고 이게 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st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고른 수가 되겠죠. 현재 고른 수를 이제 문자로 넘겨주고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부등호의 값도 넘겨주게 됩니다. 넘겨줄 때 이제 우리가 여기 A라는 리스트에 부등호를 저장했기 때문에 현재 인덱스가 지금 1이라고 쳤을 때 현재 인덱스가 1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수가 있고 두 번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부등호는 처음에 있는 부등호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인덱스보다 하나 더 빼주면은 두 개 사이에 있는 두 수 사이에 있는 부등호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전 수, 현재 수, 그 사이에 있는 부등호를 넘겨줬을 때 만약에 이 넘겨진 부등호가 이거라면은 이거이고 그런데 이전 수가 더 크다고 하면은 이건 부등호 관계를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바로 펄스라는 걸 리턴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왼쪽이 더 큰 건데 지금 현재 뽑은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면 이것도 펄스를 리턴해 줍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라면은 이제 부등호 관계를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true를 리턴해 주면 여기가 true가 되는 거죠. true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수를 하나 고른 게 되겠습니다. 다시 그걸 이제 true로 바꿔주고 이제 다음 수를 고를 수 있도록 인덱스에다 1을 더해 주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고른 수에다가 지금 현재 고른 수를 다시 추가로 더해줘서 다시 재계함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수에 어떤 그 해당하는 수를 찾게 되면은 계속 ANS에 추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계함수가 다 종료가 되면은 ANS에는 그 부등호 순서열을 만족하는 모든 수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렬을 했을 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최대값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최소값은 가장 왼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 인덱스를 넣어줘서 출력을 해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백준 사이트 1759번 암호 만들기 문제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암호의 개수와 그리고 주어지는 알파벳의 개수가 입력이 되는데요. 이 알파벳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 암호의 개수만큼 이 알파벳을 뽑아서 어떤 문자열을 만들고 그 문자열이 암호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암호의 조건이 뭐였냐면 알파벳이 증가하는 순서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주어진 알파벳으로 만들 수 있는 문자열을 만들 때 순서도 생각하지 않고 중복도 허용하지 않도록 조합의 관점에서 이 알파벳을 생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조건이 뭐였냐면 이 주어지는 문자열이 최소 1개의 모음과 최소 2개의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호의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해당하는 문자열을 출력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호의 개수와 이제 주어지는 알파벳의 개수가 입력이 되고요. 이제 알파벳이 입력이 되면 리스트로 만들고 이 리스트를 오름차순 정렬할 겁니다.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은 이제 0번 인덱스에는 사전순으로 가장 작은 알파벳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인덱스가 커지면서 이제 사전순으로 커지는 순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0번 인덱스의 알파벳을 골랐을 때 그 다음에 고를 수 있는 알파벳은 1번 인덱스부터 고르게 만들면 되고요. 1번 인덱스의 알파벳을 고르면 2번 인덱스의 알파벳부터 우리가 알파벳을 고르게 되면은 구성된 문자열이 오름차순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건 1부터 n까지 오름차순으로 구성된 중복 없는 수열을 구할 때도 조합의 방법을 구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구했었습니다. 패스워드는
알파벳을 선택할 때마다 이 리스트에 추가해 줄 거고요. 다음에 이 solve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합을 구하는 어떤 재계함수를 구할 때랑 동일하게 첫 번째는 IDX, 즉 지금 현재 우리가 고르려고 하는 인덱스의 값이 들어가고 CNT는 현재까지 고른 횟수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럼 만약에 IDX가 0이다. 그러면 0부터 그 주어진 알파벳의 개수만큼 우리가 반복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0이 첫 번째 알파벳을 고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알파벳을 고르면 그 다음에 고를 수 있는 알파벳은 아까 말한 대로 현재 인덱스 값보다 하나 큰 알파벳 인덱스부터 알파벳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골랐기 때문에 CNT 1을 더해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재계함수를 계속 호출하다가 CNT가 이제 암호의 개수죠. L은 여기 암호의 개수가 되면은 이 패스워드에 그 자음이 하나, 그리고 모음이 두 개 이상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음일 때는 하나씩 패스워드에 있는 알파벳을 빼오면서 모음일 때는 모음을 체크해주는 변수에 1을 더해주고 모음이 아닐 때는 자음을 체크하는 변수에 1을 더해주도록 이렇게 반복문을 구성을 하고요. 이 반복문이 끝났을 때 이 암호의 조건인 자음 2개 이상, 모음 1개 이상이 되면은 이 패스워드에 있는 값들을 출력을 해주고 리턴을 해서 하나의 케이스를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합을 구성하는 코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